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종목편지 시간인데요. 요즘 11시 종목편지에서 손실이 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고민이 올라왔는지 사연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요.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퇴근 후에 주로 저녁을 챙겨 먹고 같이 앉아서 TV를 보곤 했죠. 2년 전이었어요. 그날도 식사를 하고 TV를 틀어서 무엇을 볼까 채널을 막 돌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이데일리 TV 보셔야 됩니다.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맞긴 맞는데요. 어쨌든 그때 호우 시절을 하는 거예요. 허진호 감독 영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런 정우성 대사도 있고요. 어쨌든 정우성 자체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정우성 너무 멋있다. 어머 영어도 잘해. 자기야 저기 봐봐. 정우성 늙지도 않아. 안녕 메이. 호우 시절 때를 알고 내리는 좋은 비라고 하지.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오는 걸까? 아니면 봄이 오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걸까? 그때 만약 널 사랑했었다면 지금 뭐가 달라졌을까? 아마 확 거절하고 결혼 안 했었겠지. 진짜 다음 생에는 내가 꼭 저런 남자 만나고 말 거야. 이번 생에는 진짜 내가 미련도 없다. 그냥 숨 쉬고 있는 걸로 만족할란다. 아유 이 사람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때서? 진짜 내 친구들 나만 한 남자 없다고 그래. 진짜 시끄러 이 양반아. 그건 그렇고 근데 저기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협찬했나 봐. 정우성 아예 대놓고 두산 인프라코어 직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계들도 다 두산이라고 하고 PPR이 굉장해. 이거 정말 스폰 많이 받았겠네. 그런데 원래 중국에서는 두산이 정말 날려줘. 중국 가면 여기저기 막 건물 짓고 막 사막에도 땅 파고 있잖아. 거기에 이제 땅 파려면 굴삭기 쓰이지. 그 굴삭기의 대부분이 두산 인프라코어 거래. 그래서 중국 요즘 뭐 경기 부양한다 뭐 그러면서 뭐 개발 얘기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산 인프라코어가 뜨지 않겠어? 오, 그런가? 저는 정우성이 작업복 입은 거를 보면서 저런 걸 입어도 멋있다. 역시 옷의 완성은 얼굴이다.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요. 제 남편은 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당시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식 생각이 났죠. 자기야, 그럼 두산 인프라코어 주식 좀 사볼까? 요즘 안 그래도 우리 수익률 영 재미가 없었는데 정우성이 저 두산 인프라코어 옷 입은 걸 보면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지 않아? 그래, 그러고 보니까 중국이 좀 더 커질 것 같고 중국 굴삭기의 시장에서 두산이 또 독보적이래잖아. 그럼 한번 우리 연구 조금 더 해보자. 그럴까? 이렇게 해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15,700원에 샀습니다. 비중은 한 20% 정도 담았고요. 나름 저점 매수한 거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정우성 오빠 그렇게 실현을 당하더니 얼굴 많이 상했는데 저 또한 두산 인프라코어를 바라보면서 그간 얼굴 많이 상했습니다. 대체 언제쯤 반등할까요? 지금 그냥 팔아야 되는 걸까요? 2년이면 많이 기다린 건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예, 정말 오랜 기간 마음고생이 심하셨네요. 네. 이 정우성처럼 화려하게 비상할 줄 알았는데 주가가 힘이 없었죠. 예, 맞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매수한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라고 하시고요. 매수한가는 15,70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대표님, 현 시점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작년 내내 또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이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이제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그러한 종목인데 작년에 이 중국 쪽에서의 굴삭기 판매가 생각만큼 많이 팔리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산그룹 내에서 두산건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말겠다 뭐 이러한 얘기가 계속 오가게 되다 보니까 두산인프라코어 또한 이에 따른 주가 부담이 계속 있어 왔죠. 자, 그런데요. 자, 이 조금씩 이제 3월 들어서 좀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지난달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의 굴삭기 판매가 5,000대 정도였었는데요. 자, 그런데 3월 달에 17,000대 가까이 판매되었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산 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씩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지금 주가 위치, 매수하신 가격 부근에 어제 종가가 형성이 되었었거든요. 네. 자, 이제부터는 좀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 때는 거의 대부분 조심하시라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데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는 지금 보유하신 물량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겠다. 관망하시는 전략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반등이 나올 시점이다. 조금 더 보유하자. 수익권으로 올라온 만큼 조금 더 수익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른 전문가 의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 종목 상담 이델리온 손대상 전문가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15,700원에 비중 2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현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조금 반등으로 상승 전환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부분은 김성수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중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두산 인프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확인을 해보게 되면 매출 비중 쪽에서 그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한 그 이슈 때문에 그 미국 쪽의 비중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먼저 미국 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주택 경기가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두산 인프라코어 인터내셔널이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11년 6월부터 반등을 시작한 이 신규주택 착공 건수가 17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국내 공제기계에서 미국 수출액이 4억 9천억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 미국 외에도요, 지금 중국이라든가 아프리카, 브라질 쪽에서도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중동과 아프리카 쪽에서는요, 지금까지는 대응에 따른 미숙함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생산자인 본사가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서 이쪽에 대한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한 2분기부터 브라질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브라질에서 현지 생산하는 부분이 수입 관세라든가 혹은 정부의 소매금융 혜택, 유동성 감면 이런 부분도 있고 2014년과 2016년에 월드컵과 올림픽 특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은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적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요,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실적에 이번에 이슈가 반영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2012년까지는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중국에 대한 그 영향력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분기부터 굴삭기 판매가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면 EPS가 지금보다는 상향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가나 목표가를 좀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 직삼각형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16,000원을 돌파를 하게 돼야지만 18,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8,000원 대신 16,000원 돌파를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탈가는 14,9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탈가를 14,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대상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요, 16,000원 선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16,000원 상향 돌파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목표가 18,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이탈가는 14,900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시 종목 편지 오늘은 이렇게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블랙박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늘 블랙박스에서는요, 단기 과열 완화 장치라고 이 거래소에서 새로 만든 제도가 네.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거의 논문 수준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심도 있는 얘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11시 종목 편지에서 해결해 드릴게요. 저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